오전에 증인 한 분, 오후에 증인 한 분 나왔었습니다. 이제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우선 기억나는 대로 핵심만 말씀드리면 오전 증인 같은 경우는 그 동양대학교의 그 인사팀장인데 그분이 검찰에서 그동안 했던 진술, 특히 정경심 교수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가지고 여러 진술을 했었는데 오늘은 핵심적으로 대체 전화통화를 하게 된 동기가 뭐냐, 그리고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신빙성을 탄핵하는 내용과 통화 내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선 통화 내용 자체는 뭐 공수 사실하고 이렇게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본인이 어차피 2019년도 7월인가 이후에 그 업무를 맡으면서 이제 사후에 파악한 것을 자신 나름대로 해석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증거라고 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오히려 더 중요하게 주목한 것은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동기로 전화를 했느냐, 그리고 왜 녹음을 했느냐, 이것은 처음부터 최성해 총장이 이 사안을 알고 수사기관에 수사 시작되기 전부터 알았지 않았느냐라는 우리의 의구심이 있었었는데,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오늘 신문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진술에도 나와 있듯이 정경심 교수와 통화하기 이틀 전에 최성해 총장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오늘 증인신문을 통해서도 단순히 그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녹음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하에서 모든 대화를 녹음하지 않았나라는 의심들을 받게 되고요.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오히려 검찰이 녹음 내용을 과도하게 오해하거나 아전인습격으로 해석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대목만 얘기하면 정경심 교수가 먼저 그 조민의 그 상장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저런 질문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녹취록 대화 내용을 공개를 했었는데, 거기 바로 앞에 조원의 수료장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리고 조민은 수료장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것을 이제 거두절미하고 마치 조민의 상장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대화들을 이끌어간 것처럼 했던 부분도 이제 예를 들면 하나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같은 말 반복하지만 왜 녹음을 했는지, 어떤 경위로 이 사건을 파악하려고 하기 시작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최성해 총장 때도 있었지만 오늘도 여전히 수사기관 이전부터 뭔가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녹음하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을 여전히 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후에 그 키스트 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오늘 법정에서 핵심을 말하자면 사실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 정 교수의 부탁을 받아서 조민을 소개한 것은 기억나지만 나머지는 언론 보도화되고 이 사건이 커지고 검찰이 각종 이메일을 보여줘서 이메일을 보면서 추측한 내용이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따라서 이메일에 해당 내용을 어떤 이메일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검찰의 해석이 있을 것이고 우리 변호인들의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에 검찰도 제시했지만 7월 11일부터 2주 내지 3주, 그 다음에 그 키스트 측의 사정으로 나오지 말라 해서 중도에 안 나갔다, 이런 내용은 이미 이메일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시한 이메일도 지난번에 그 정병화 증인 때도 제시했듯이 지금 이 출입증이라든가 이 출입증 기록, 또 무엇보다도 이번에 저희가 직접 입력해 봤더니 그 자동 생성되는, 그러니까
조민의 그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직 거기에 다녔었는지 자동 생성되는 그 기록에는 여전히 7월 10일부터 8월 12일까지 재직한 걸로 나와 있는 그 증명서를 우리가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법정에서 현출시켰듯이, 결국은 키스트에서 내부의 분란 때문에 나오지 말라고 해서 나오지 않았던 기간, 또는 공식적으로 사전에 양해를 받고 케냐에 갔다 온 그 기간이 법적으로 이 연수 기간에 포함시키는 게 맞느냐 아니냐에 대한 규범적 판단은 물론 다를 수는 있지만, 적어도 현재까지 키스트의 공식적인 기록에는 그런 것들을 다 인정해서 재직 그 실제 연수 기간으로 다 들어있는 것은 확인이 되고, 그리고 이 확인서를 쓴 이광렬 오늘 증인은 이게 무슨 공식적인 증명서가 아니라 레퍼런스 레터의 의미로서 자신이 인턴한 것은 알고 있고, 또 이메일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의미에서의 레퍼런스 레터를 써준 것이지, 이게 범죄가 된다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다, 허위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서 결국은 그 오늘 증인에 나오신 교수님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고의로 어떤 허위 내용을 작성한 건 아니고, 게다가 더더구나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피고인 같은 경우는 그걸 허위임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그 부탁을 해서 받았다라든가 이런 것은 결국 아니었다라는 것은 오늘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키는 실질적으로 나온 날이 며칠 날이냐를 뿐만 아니라 그 키스트 사정으로 나오지 말라고 해서 며칠 동안 집에 대기했던 기간, 그리고 케냐에 사전에 양해를 하고 케냐를 다녀왔던 이 기간이 연수 기간에 포함되는 걸로 보고 사실확인서가 작성된 이것을 적어도 형사상 범죄 행위로 볼 거냐 말 거냐가 가장 핵심적인 키로, 그게 이제 키스트 문제 핵심적인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이제 재판 진행 과정과 관련해서는 어찌되었든 이제 5월부터는 주 목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하고, 향후 증인 일정을 좀 잡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갑자기 또 이렇게 막 정리한 걸 보지 않기 때문에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만 일단 말씀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도 법정에서 다 보고 들으셨으니까 대충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여기 이상입니다. 혹시 그럼 병합 의견서 그 병합 의견서는 이제 이 사건의 병합을 원치 않는다라는 당사자와 또 변호인단의 합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건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겁니다. 당사자가 원치 않으신 거예요? 변호인과 당사자가 함께 이제 상의를 해서 결정한 거죠. 인사부장 과정에서 예. 교수와 통화 내용 사이에 주가 진실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 이상하다, 예. 라고 질문을 계속 했던 게 예. 교수가 그거를 뭐 이슈나 이런 데서 질문을 오늘도 반대신문 과정에서 나와 있듯이 어떤 이주 행위를 했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물어보고 확인하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다양한 가능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정결 규정이 무엇냐, 뭐 이런 것도 만약에 그런 여러 가지의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물어보고 확인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어쨌든 자신은 분명히 분명하게 상장이나 이런 것이 발급된 걸로 아는데, 여기서 생략돼서는 안 되는 것이, 언론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건데, 검사는 언론에서 사전에 어떤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부분들을 앞에서 빼고 나니까 마치 정경심 교수가 스스로 뭔가 찔린 것이 있어서 물어보고 확인한 것처럼 오늘 질문을 해나갔단 말입니다. 근데 반대신문 과정에서 어느 정도 말씀드렸듯이 이 질문을 할 때마다 이미 사전에
근거가 어디인지도 출처도 알 수 없는 많은 언론의 의혹 보도가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확인하고 하는 그런 절차였던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확인할 때 최성해 총장이 그 오늘 증인으로 나오는 그분과 구체적으로 상의하고 물어봐라 해서 최성해 총장의 말을 듣고 이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되어 있을 줄은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최성해 총장과의 대화에서 이 박준기하고 통화해서 알아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희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하나의 또 원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재판부가 성명을 구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김현대 총장의 어떤 표준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가 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자, 그거 이제 저기가 그 변호인 의견서에 이미 상당 부분 들어갔는데 어쨌든 오늘 성명에 따라서 그 변호사들이 종합 정리해서 의견서를 낼 겁니다. 저는 어느 정도 밝혔는데 왜 또 저러시지라는 생각은 좀 했었었는데 아마 이제 좀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밝혀달라라는 취지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의견서가 제출되고 나면 한번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오늘 20일 이제 조범동 재판에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제가 아까 정확한 날짜는 잘 몰랐는데 그 공식적으로 들어가서 확인한 그 연수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냥 외부에서도 그것은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제가 그 날짜를 정확히 확인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좀 바로 잡겠습니다. 그 외부에서도 입력하면 나오는 것이어서 오늘 20일 조범동 재판에 증인으로 지금 채택돼 있는데 어떻게 출석하실 건지 아니면 증인 거부 신청을 하실 건지. 그 부분은 지금 이제 협의 중인데 그러니까 저희 변호인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조범동 사건의 증인이지만 그 내용은 결국 그 정경심 교수 자신의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정경심을 증인으로 부르지만 그 실질은 일종의 피고인 신문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그렇다면 그 피고인으로서는 그 법정에 결과적으로 자신에 대한 증거로 쓰일 것이 뻔한 그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가 증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게 현재까지 변호인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인과 협의를 해봐야 되겠죠. 형식은 그 법정에서의 증인이지만 그 내용의 실질은 자신 사건에 대한 어떤 진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김경록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자, 어제 언론에서 많은 내용이 나와서 저희는 언론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한계가 있는데 저희는 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정 교수님이 부탁해서 그런 행위를 했다가 핵심이죠. 그게 법률적으로 증거은닉이나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정 교수님이 이것을 증거를 일멸할 의사로 그런 걸 했느냐 아니면 이 법정에서 우리가 주장한 것처럼 지금 자신이 오래된 과거를 지금 기억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먼저 내용을 보고 나서 제출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그랬고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다 검찰에 제출을 했고 그리고 뒤돌아 보니까 그때 그 자료들을 충분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15년 전 많은 과거 일들을 재구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증거인멸이나 증거은닉의 고의가 있었다면 그걸 단순히 숨기는 게 아니라 파쇄를 했었어야죠. 근데 전혀 파쇄하지 않고 오히려 그 증거물들을 검찰에 돌려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 기본적으로 증거인멸이나 증거은닉에 고의를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게 핵심적인 주장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김경록 씨가 뭐 별로 할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냥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아서 했다라는 게 기본 취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두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